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의 와이런입니다. 이제 총선이 150여일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에 여야가 어떻게 공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정치적 흐름 그리고 우리 국내 흐름을 견주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아웃사이드 폴리틱스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폴리틱스라는 것은 일종의 비주류 또 외부자, 바깥에서 겉도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학벌 좋고 경력 좋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한 번도 정치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서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을 아웃사이드 폴리틱스라고 합니다. 몇 사람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도 아주 전형적인 아웃사이드 폴리틱스죠. 트럼프는 원래 TV쇼를 진행하거나 부동산 업자입니다. 또 3번이나 이혼한 경력도 있고 독설과 막말, 스캔들 메이커였죠. 그런데 2015년에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등장하면서 일약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의 중심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아웃사이드였죠. 한 번도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나 주지사나 주의 의원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미국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라고 미국 역대 최연소 하원의원입니다. 29살인데 중남미 2세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으로서 경선에서 10선인 조 코럴리를 15% 차로 이겨버렸습니다. 경력이라고는 웨이트리스 그런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하원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에 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현재 트위터에 트럼프 다음에 파워 지수가 2위입니다. 우리가 대개 유명 정치인들을 이니셜로 부르지 않습니까? YS, DJ, MB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9세 여성 중남미 2세의 정치인인데 이미 미국 정치계에서 AOC라는 이니셜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웃사이드 폴리틱스라고 봐야죠. 세계의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영화 배우입니다. 코미디언입니다. 그는 교사가 부패 척결을 주도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의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또 드라마의 제목을 따서 국민의 종이라는 정당을 창당해서 3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정치권이라고 하는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젤렌스키도 아주 전형적인 아웃사이드 폴리틱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의 흐름은 그동안에 판검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정치인을 하고 장관을 하고 이런 전통적인 관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부터 정치의 흐름이 전혀 정치적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프랑스 국회의원 세드릭 빌라니를 아시지 않습니까? 세드릭 빌라니는 필즈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니가 마크롱이 이끄는 레피블리크 앙마르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하죠. 앙마르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전쟁하는 공화국이라는 이 레피블리크 앙마르쇼죠. 이 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마크롱이 이끄는 이 당은
프랑스 전체 국회의원 의석이 577석입니다. 그 중에 308석을 차지하면서 아주 압승을 거두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앙마르쇼의 당은 후보의 절반을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는 이런 이들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지금 프랑스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이.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오기 전에는 아주 잘 나가는 권력 있고 또 권력을 세습하고 가문 좋고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정계의 주름을 잡았는데, 대공황 이후에는 알다시피 별로 경력이 없는 아웃사이드 폴리틱스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야 간에 영입했다 그러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교수나 장관 출신이나 차관 출신이나 뭐 공기업장이나 뭐 예비역 장군 출신이나 이런 잘 나가는 사람, 아버지 때부터 국회의원을 해온 대물림이라든지 집안에 돈이 많다든지 주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영입해왔고, 또 뭐 내년 총선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여야가.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도 주목하는 것은 광화문 자유시민 항쟁, 소위 10월 항쟁이라고 불려지는 광화문 집회, 그 흐름입니다. 아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대한민국 건국 사상 최대의 인파입니다. 그 시대 전체 인구수를 생각하더라도 최대 인파입니다. 이거는 뭐 여든 야든 진보도 보수든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보수만 나왔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 측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왜 나왔느냐? 그 당시 조국 사태가 부끄럽고, 진보가 이런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권력의 뒤에 숨어서 오만하고 부패하고, 이거는 진보가 주장하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광화문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의 10월 항쟁의 의미는 뭐냐? 이제 정치도 좀 바꿔라. 그동안에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정치했으니까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말하자면 아웃사이드 폴리틱스라고 하는 이런 비주류들, 정치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다수니까 이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좀 정치에 반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느꼈던 것을 정치에 반영해서 한국 정치의 흐름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이 지금 흐름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광화문의 의미는 단순히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 조국을 감옥을 보내라, 이 주장만이 아니고 그 주장 뒤에는 조국으로 대표되는 잘난 사람, 조국이 얼마나 돈 있죠, 권력 있죠, 학벌 좋죠, 장관이죠, 청와대 민정수석했죠, 문재인 정권의 실세죠. 그런 사람이 이면에 드러난 부패, 부정,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거, 거짓말, 집단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게 비록 조국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조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무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건 아니다, 한번 세상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서서 한번 나라를 맡아보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어서 그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의 대한민국에 걸맞는 정치권을 좀 바꾸려면 한번 이제쯤 해서 아웃사이드 폴리틱스들이, 지금 외부자들이, 비주류들이 한번 정치를 해보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변화하는, 국민들 스스로 의식도 변화하는 그런 변화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시간에 말하는 아웃사이드 폴리틱스의 의미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의 여야 정치인들, 여야 정치 지도부들,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